박정우의 스팟 이어서 현안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 민주당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예. 자, 이러다가 전 우리 박정우 기자님이랑 정들겠습니다. 예. 오마이 그러게요. 전속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마이 전속. 네, 자주 또 요즘에 뵙게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현장을 보면서 방송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공소 취소 모임, 국정조사 이제 추진 모임,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이 현장에 진성준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함께 하고 있는데 의원님도 함께 하고 계시죠, 최고위원님도? 저도 설명을 했죠. 네. 사실은 뭐 저한테는 친전으로 온 것도 있고요. 이건태 의원이 전화를 주신 것도 있지만 네. 좀 전에 조정식 의원도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윤건영 의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행안위가 있어서 네. 참석을 못한다 그러고 저도 가고 싶었는데 오마이 당연히 네.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지만 예. 정파적 모임 아닙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네. 제대로 예를 들면 밝혀달라 아하. 뭐 이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정파적. 정파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게 뭐죠? 이게 어떻게 미친 짓이죠? 예.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조작 기소 제대로 밝혀달라. 이게 미친 짓인가요? 아니 162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네. 제가 알기에는 104명 네. 그리고 3분 정도 빠져나갔고요. 더 들어오겠다고 하는 의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더 이제 또 예.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그럼요. 있고. 아니 개별위원이 네. 소신 갖고 하는 거를 미친 짓으로 규정하는 거 이게 맞는 건가요? 저는 유시민 의원 작가께 묻고 싶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름대로 국회의원들은 소신 갖고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는 거고 네. 그걸 갖고 예를 들면 공천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그걸 갖고 국민들이 판단하셔 갖고 투표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적어도 주어진 기간 동안 각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거를 미친 짓으로 규정하는 거야말로 저는 심각하게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제가 여태까지 존경했던 유시민 작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의원들이 유시민 작가가 보기에는 어설프게 보여도요. 저는 하루하루에 3-4시간 잠도 못 자고요. 어떻게 하면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민생 제대로 살릴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제대로 회복할 수 있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박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미친 짓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리고 언론에 뭐 갈라치기도 그렇지만 제가 또 이 부분 갖고 지금 제 그 핸드폰으로 뭐 저를 난도질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민주당 당원들한테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네. 때가 되면 공천으로 때가 되면 투표를 저희들은 표로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제 스스로가 하루하루 그리고 시간 지나서 당당하게 의정 활동을 해야 된다. 늘 제가 믿는 절대자께 하루하루를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의원들 일단 이제 104명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의원들이 개개인의 소신에 따라서 함께 뜻을 모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이 사건 이거 당연히 공소 취소가 돼야 된다. 또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진상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만든 이 모임을 예. 비판하고 폄훼하고 깎아내리는 건 그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저는 맞지도 않고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동의할 물론 수 없다. 유시민 작가 판단은 각 개인의 몫이지만 네. 그러나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제가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 반성을 하지만 네. 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한 것은 유시민 작가는 유시민 작가의 소신이 있고요. 저는 저 나름의 소신이 있습니다. 그 소신을 왜곡하거나 네. 그리고 그걸 폄훼하거나 그걸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 갖고 예를 들면 미친 짓이라고 규정하는 거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이야말로 네. 저는 유시민 작가께 너무 본인의 믿음, 본인의 관점만을 갖고 하는 말씀이 아니냐 네.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공소 취소 모임 출범식을 좀 보면서 현장을 보면서 관련된 내용 강덕구 최고위원에게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현안 얘기를 좀 하다가 뭐 당 얘기할 수 있으면 더 하도록 하고 일단은 윤석열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주기현 재판장은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결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자괴감과 뭐 분노라는 표현은 우리 시민 분들 보기에 어떻게 들을지 몰라도요. 네. 분노까지 느끼죠. 아니 고령이라서 고령 비교적 고령이다. 65세 생각해 비교적 보십시오. 고령이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법정에 섰을 때 네. 고령이라는 이유로 고령이라는 이유로 65세. 예. 그 말에 어느 시민들이 동의할지 한번 저는 주기현 판사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범이다. 초범입니다. 아니 예. 내란에 초범이 있고 재범이 있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나요? 예. 그렇죠. 예. 내란인데. 내란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네. 최소 무기징역이고요. 그리고 사형입니다. 사형 구형이 됐습니다. 또 특검에서. 예. 근데 네. 아니 무기징역 그러면 내란을 2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지기현 부장판사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판단, 양형 참작 사유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참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노상원 수첩이 사실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란이 뭐 즉흥적으로 그러니까 계획적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있었고 뭐 인명피해가 없었다 사실상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이거 정상을 또 참작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노상원 수첩이 인정되지 않았다라는 건 네. 그야말로 이 재판부가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걸 한마디로 저는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노상원 수첩은 어떻게 보면 이게 네. 그야말로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치밀하게 나름대로 계획된 것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게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 특검에서는 노상원 수첩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네. 고민해야 되고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서가 돼야 되고요. 다시 2차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그야말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노상원 수첩 그게 그냥 뭐 무협지 쓰듯이 막 쓴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인지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을 했는지 그러니까 노상원과 김영현과 윤석열 네. 이 관계 속에서 딱 퍼즐을 만들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규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퍼즐에 대한 최소한 고민과 법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아니 지금 주기현 부장판사도 인정한 거잖아요. 이게 내란죄라는 건 인정한 거잖아요. 그럼요. 군을 그러면 가장 보냈다. 중요한 단서인 이 노상원 수첩을 의도적으로 네. 증거물로 인정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는 다음 2차 재판부에서 반드시 네. 밝혀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저는 특검에서 핵심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그야말로 네. 정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2차 특검의 존재 이유여야 된다. 그렇네요. 2차 특검 또 항소심 이거 저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뭐 이제 선고 이후에 모르겠습니다. 뭐 그 변호인들은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1심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러다 몇 년 뒤에 뭐 휠체어 타고 교도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냥 사면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하세요 벌써부터. 최고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려되죠. 노태우도 전두환 네. 다 그렇게 사면돼갖고 나왔잖아요. 나왔죠 결국에는. 저는 그런 역사를 대한민국이 또 반복해야 되나요? 그러면 또 전두환 또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로 들어간 사람은 사면할 수 없다. 네. 사면 방지법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여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역사와 과거가 다른 점은 네. 역사는 현재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예를 들면 국민들에게 그리고
그야말로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시사점이 되는 거, 하나의 중고가 되는 거, 그것이 역사잖아요. 네. 그런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경우가 됐던 내란죄로 예. 역사의 심판을 받은 사람은 역사의 심판도 유효하고 그리고 사면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법으로 강제하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한 그야말로 하나의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네.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금 1심 재판은 재판 뭐 그대로 뭐 2심에서 어떻게 바뀔지 봐야겠지만 그걸 떠나서 국회 입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해놔야 된다. 예, 저는 예. 우리 오마이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대한민국이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까지 있었지만 길게 보면 박정희 시대의 독재에서 윤석열까지 전두환 이에서 보면 네. 여전히 예를 들면 사법부가 아하. 여전히 예를 들면 주류가 그 세력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상대적인 그야말로 민주주의 그리고 큰 틀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네. 그게 민주주의가 관통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가는 사회, 그것이 열린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몇 사람들이 네. 소수의 세력들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민주주의 시민들이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네. 그런 관점에서 역사가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도도 그렇고 의식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바꾸는 것이 이재명 정권, 이재명 정부, 국민 주권 정부 그야말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를 제도와 문화로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것이야말로 저는 시대적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이 내란범 사면을 못하게 하는 거, 제한하는 거, 이제 법사 이제 소위 통과가 되고 어떤 처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켜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게 국회 이제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법안들이 뭐 법 왜곡죄, 뭐 이제 사법개혁 법안들, 검찰개혁 법안들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국민의힘이 또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또 예고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 그동안 이제 보여왔던 어떻게 보면은 국회 본회의가 제대로 안 흘러가게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방해했던 이게 또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악법도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필버를 네. 활용을 하겠죠. 그러나 또 저희들은 원칙 지키면서요. 필버하지만 마지막은 의결을 통해서 네. 표결을 통해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칙 지키고 네. 주어진 역사적 소임 다 하겠습니다. 이 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 주권, 시민 주권이라는 네. 역사적 소임 그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저는 국민과 역사가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국민과 역사가 판단하고 필리버스터로 해서 좀 늦어지다 뿐이지 통과는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지금 행사가 진행 중인데 보니까 105명의 의원이 한 명 또 함께했다. 늘었고요. 뭐 이렇게 이건태 의원 지금 설명을 경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출범식 결의대회 오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의원 105명이 참여를 했다라는 거 지금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라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지금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번에 김인호 산림청장, 전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으로 면직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두고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김 청장이 김현지 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했고 패복글 마지막에 PS 해가지고 와 현지가 시키드나 뭐 이렇게 붙였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또 강하게 좀 반박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오마이 시청자 여러분께 좀 묻고 싶습니다. 네. 그야말로 주요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했어요. 바로 엘리면 면직 처리했어요. 네. 이게 뭐가 문제죠? 그런 거 아닌가? 이게 뭐가 문제죠? 아니 김현지 부속실장이랑 네.
산림청장이랑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저는 주진우 의원 사실 지난번에 김민석 총리 청문회 때부터 그리고 이제 그때 주진우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첫 번째 그야말로 윤석열에 부역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정치 검찰의 대표적인 사람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아버지 주대경 검사도 그야말로 공안 검사였다라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한마디 사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팩트가 있는 게 제가 알기에는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리고 부산 해운대구에 살지도 않아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역사를 오도하고 그리고 왜곡하고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만들어가는 또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이제 때가 되면 다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장은 지방선거 때 저는 네. 주진우 의원 지역구 부산 해운대구를 제가 갈라 그럽니다. 그래갖고 이런 사항들을 해운대구 주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우리 네. 민주 진영이 해야 될 일이 윤석열 정권과 부역했고 윤석열 정권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제 스스로가 정리해야 되는 그야말로 패족 아닙니까? 네. 근데 패족이 저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가 네. 반복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청산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을 네. 아니 뭘로 보고 저렇게 하는 겁니까? 저는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요. 국민을 믿고 이 사안에 대응을 하겠다. 강덕구 최고위원의 얘기 좀 들어봤고,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지금 언론 이제 보도 저희도 오마이뉴스도 보도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 팬카페인 제명인의 마을에서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퇴를 당했다. 그러니까 이 매니저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 대통령 행보와 엇박자를 보였다. 뭐 이런 뭐 취지인 것 같아요.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안을? 저는 뭐 그 제명인의 마을의 입장은 또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입장은 존중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정청래 대표도 우리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네. 민주당은 제대로 뒷받침한다라는 게 대표의 입장이기 때문에요. 저는 대표의 충정심을 믿습니다. 동시에 네. 동시에 또 제명인의 마을 포함해서 우리 그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마음도 좀 헤아려 주시기를 대표께 부탁드립니다. 네. 두 가지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충정, 진심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네. 동시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해왔고 어려울 때부터 네. 그리고 또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함께 주신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분들의 입장, 네. 그분들 입장 속에서 좀 고민을 해달라라는 게 제 마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명인의 마을에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이제 돌아보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자 보니까 해당 카페 매니저가 22일 어제 이제 공지에서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에 대한 강제 탈퇴 여부를 묻는 투표 해봤더니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이 1,001표 82.3%, 반대가 230표 18.7% 이렇게 나와서 두 사람이 강제 탈퇴 조치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 저도 제 핸드폰에 문자로 네. 비판 내 글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전화로 또 뭐 여러 가지 의견들 또 통로를 통해서 제 의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네. 제가
아는 분들은 전화 드리고요. 또 시간 날 때는 또 문자로 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그분들의 입장도 들어보고 그리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면서 또 고민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당의 대표이신 우리 정청래 대표도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고민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은 하여간 이 다양한 의견들을 잘 안으면서 민주당의 길을 그리고 민주당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네. 우리 대표 입장에서 정리해가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재명 정부 국민 주권 정부가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네. 이것이 입장들은 좀 다르지만 그것은 하나의 공통된 입장이다. 공통된 이 부분도 입장이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은 이제 합당의 논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민주당 내부 목소리가 의견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또 어떻게 하나로 잘 뭉쳐내서 지방선거에 또 대응하고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할 것이냐 이것도 앞으로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는 과제고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저는 역할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정청래 대표 네. 마음은 알겠지만 모든 건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상황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네. 이게 첫 번째 원칙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지방선거 제대로 준비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주어진 민생 현안들 제대로 처리하는 것 네. 이것이 우선이어야 된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아마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사랑하시는 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연결해서 설 연휴 거치시면서 또 여러 설 민심도 파악하고 뭐 시장에도 가시고 여러 풍경을 보셨을 것 같은데 최고위님 파악하신 설 민심 어땠습니까? 여론조사 흐름이랑 네.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네, 잘하고 있다. 제대로 뒷받침해달라. 잘하고 있다. 경제가 어렵다. 여기서 우리 서민들이 말하는 경제는 어차피 민생이잖아요. 민생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에 적극적으로 네. 좀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나름대로 말씀의 중심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집권당이니까 책임져야 된다. 민생도 그리고 또 외교도 네. 그리고 큰 틀의 경제도 집권당으로서 제대로 책임감 갖고 일을 해달라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설 연휴 때 하루 이틀 쉬었지만 마음은 더 무겁고요. 그리고 집권당의 일원으로서 확실하게 책임감을 갖고 네. 그야말로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하고 그것이 시민들의 삶에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게 저나 우리 민주당 의원들 모두의 네. 마음의 다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화면에 나왔지만 네. 공치소 모임 관련해서 네. 절대로 뭐 특정 계파 모임이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야말로 저기 지금 박범계 의원도 나오시고 민주당 의원도. 여러 의원들이 그렇네요. 다들 뭐 정책 입장은 다르지만 이 부분만큼은 마음이 하나다. 네. 예,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은 하나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강덕구 최고위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모셔서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덕구 민주당 최고위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이 공소 취소 모임 지금 행사는 다른 채널 통해서도 생생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